헌법재판소가 재판관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헌재는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는데요.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탄핵 인용에 필요한 재판관 9명, 정족수는 8명인데요. 이를 넘겨서 8명의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탄핵심판 선고는 오늘 오전 11시 이정미 권한대행이 결정문 요약문을 읽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선고에 앞서 이번 선고가 더 이상 국론 분열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화합과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헌재 선고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92일 만에 내려진 건데요. 헌재의 주문은 법정에서 읽는 즉시 효력이 생깁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으로 중도하차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네, 이번 탄핵안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재판관들이 가장 눈여겨본 건 무엇이었죠? 네, 우선 탄핵소추 사유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본 사유가 하나라도 인정되면 파면됩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부분에 방점을 뒀습니다. 최 씨 이권을 위해서 인사권 등을 남용했고 미래와 K스포츠재단의 실질적인 운영과 의사결정에도 최 씨와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각종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점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이 같은 행위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또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봤습니다. 또 대통령의 재임 기간 최 씨의 국정 개입이 이루어졌지만 사실을 은폐했고 또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은 역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든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부분 등은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던 데 대해서는 성실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선고 이후에 국회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선고가 예상보다 빠르게 그것도 재판관의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리자 법정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선고 직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권성동 단장은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존중해야 할 우리 국민이라며 통합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촛불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며 선고 직후 극렬히 반발했는데요. 서석구 대리인은 촛불 집회를 탄핵 사유로 지정한 국회의 탄핵안 가결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혜 기자, 검찰 수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특검에서 다시 국정농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움직임도 바빠질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탄핵 정국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한 바 있지만 뇌물수수 등의 피의자 신분인 대통령을 조사해야 하는 부담감이 없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헌재 선고로 이제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박 전 대통령은 강제 소환도 원론적으로 가능한 자연인이 됐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